외국인 중에서 영국계는 되게 급합니다. 네. 단타를 많이 쳐요. 줄언이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왜 삼성전자를 선택했냐 하면은 그는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는 오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하창봉 AR 인베스트 대표님을 모시고 그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오늘 저희 처음 뵙죠?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자주 좀 뵙겠습니다. 네. 네. 지금 국내외 주식시장 요즘 불과 한 1, 2주 전만 해도 되게 암담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갑자기 이렇게 약간 활기가 도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오늘이 4월 14일이죠. 예, 대략 네. 날짜로 보면 한 2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게. 네. 우리 지수는 이제 3월 11일 전후에 단계적으로 저점을 형성을 했어요. 뭐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전부 다. 이제 3월 10일은 보통 동시 만기일입니다. 네. 동시 만기일은 항상 보면 이제 수급의 왜곡이 있는데, 그럼 한 달 정도가 지나면서 한 2,940포인트에 있던 코스피는 이제 다시 3,200을 논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가정은 좀 많았는데, 사실 시장의 큰 변화는 3월 26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시장분들이 날짜에 좀 둔감할 수가 있는데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 근데 3월 26일부터 시장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뭐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오른 건 아닌데 또 코스닥적으로 상당히 좋은 매기가 들어왔고, 여기 결정적 트리거는 보면 외국인들 주식을 이제 계속 좀 매수해 준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코스닥이 이제 천스닥으로 갔다는 거. 근데 그렇죠. 그 주식이 올라가려 그러면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있거든요. 그 변수가 뭐냐면 1월 중순부터 3월 중하순까지 시장을 눌렀던 가장 큰 이야기가 국채금리 이야기였잖아요. 국채금리의 상승. 미국 채금리. 네, 미국 채금리의 가파른 상승. 그랬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3월 하순부터 딱 멈춰버렸습니다. 상승세가.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트리거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오늘 14일 오늘 그 수급, 뭐 주요 이슈 이런 뉴스들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장이 오늘도 이제 아침에 오전장에 약간 10시 전까지 주춤했었어요. 주춤하다가 이제 10시가 지나면서 다시 회복을 했는데, 한 가지 이제 우리 투자가분들이 좀 체크를 하실 거는 중국 정시는 지금은 크게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시가 중국장이 열리는 10시 반 전후에 변동성이 좀 많은데, 네. 중국 정시와 한국 정시는 지금 철저한 디커플링이에요. 근데 과연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는 강한데 중국이 약한 거죠. 네. 우리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정시는 상승을 했는데 한국 정시가 하락한다. 이걸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철저하게 미국과의 어떤 무역 분쟁 이슈도 좀 있고, 또 하나가 한국은 중국장을 따라가긴 가는데 어떤 것만 따라가냐, 위안화 흐름만 따라가는데 지금 4월에 접어들어서 이머징 통화가 다시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10시 전에 주식이 내리다 하락을 해도 장 후반에 올라오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보니까 참 이건 말붙이기 나름인데요.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 중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네. 그 기업명에 ENG 또는 엔지니어링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이 대부분의 회사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반도체 뭐 장비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장비라는 게 어떤 거는 원익 IPS 같은 거는 정착 장비고 기계를 딱 붙이는 거고, ENG라는 글자가 붙은 기업명들은 대부분이 룸을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네. 보통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잘 안 가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 오늘 많이 올랐어요. 다른 장비 회사 중에서. 근데 왜 올랐는지 보니까 태양광 쪽도 이제 미중 부역 분쟁으로 이제 쫀다는 거죠.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태양광 쪽을 강하게 되면은 폴리실리콘 관련주 OCI나 이런 게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폴리실리콘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미국도 지금 보면 그린 경제 해가지고 계속 풍력이나 이런 걸 강화하지 않습니까? 그럼 태양광 쪽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이 프레스를 가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 말하는 태양광이라는 게 처음부터 이제 폴리실리콘부터 쉘까지 이루어지는데 중간 후순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제 태양광주마저 미중 무역 분쟁, 한때 작년 생각하게 되면 뭐 히토류 관련주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그런 것만 좀 움직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지금 큰 축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은 진행형이다.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이제 최근에 슈팅 난 게 대원 미디어라든지 DNC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컨텐츠 관련주가 많이 올랐다가요. 상당히 어제부터 좀 차익 매물이 나왔고, 또 반대적으로 제가 오늘 조금 최근에 관심 있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대원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뭐 미스터 블루 이런 기업들은
개인 투자 가보는 좋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면 이거는 구름 위에 떠 있는 주가거든요. 근데 좀 안정적으로 중기적으로 볼만한 기업들이 그런 미디어 콘텐츠 중에서 뭐냐 보면 대부분이 이제 JTBC 계열의 J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통 밖에서 스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SBS. 네, 근데 제가 오늘 딱 보니까 SBS의 약진이 좀 도드라집니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SBS와 조금 가벼운 종목은 SBS 콘텐츠부. 기업명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뭐 너무 더 편하게 하셔도 돼요, 방송보다. 아니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이렇게 큰 재미없는 이야기 하기보다는 저는 어지간하면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뭐란 답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주로는 오늘 뭐 말도 안 되는 테마가 우리 저출산 테마거든요. 왜냐하면 저출산 테마는 주가는 정말 잘 움직입니다. 금방 아기를 놓는 것처럼. 근데 현실성은 떨어지죠. 그래서 저출산 테마주를 우리는 보통 테마주라 그럽니다. 네. 이 정도의 장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쨌건 전반적으로 일단 그 상승세로 돌아선 데에는 말씀하셨듯이 외국인의 수급이 네. 뒷받침돼 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4월 달에서만 유가증권에서 2조 원 넘게 매수를 했다 이런 그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일단 배경은 왜일까요? 지금 아무래도 원화 강세 탓일까요? 이제 외국인이 주식을 산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보통 외국인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도 뭐 많이 아시겠지만 미국계가 있고 영국계가 있고 중동계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론 저는 우리 대표님 혹시 해외 많이 다녀보셨습니까? 네, 그냥 좀 다녔습니다. 네, 저는 사실 많이 못 다녀봤거든요. 네. 근데 다녀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 사람들의 스타일하고 유럽 사람들하고 또 다르답니다. 그래서 저는 각가지 제 3자 관점에서 봤더니 야구하고 축구를 생각해 봤어요. 이게 좀 맞는지 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야구와 축구, 유럽은 이 축구에 미쳐 있죠. 근데 미국은 사실 뭐 프로축구가 있긴 있습니다만 안정환 선수도 예전에 미국의 네, 갤럭시라는 팀에도 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야구보다는 미식축구라든지 이쪽이 있잖아요. 미식축구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그 말은 뭐냐면 외국인 중에서 영국계는 되게 급합니다. 네. 단타를 많이 쳐요. 우리말은. 그리고 미국계는 어느 정도 롱텀으로 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들어온 이런 자금들은 단타 성향의 영국계보다는 대부분이 미국계가 좀 많습니다. 그런 의견이 많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주식을 조금씩 사요. 하루에 1조를 사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뭐 연속일수로 보면 이제 3일에 이틀 정도 주식을 사주는데 금액이 뭐 5천억 넘는 경우는 많이 없었어요. 뭐 사주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미국계 자금을 전달해서 주식을 산다는 건 뭐냐 하면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높은 거고, 그럼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높은 거는 뭐냐 하면 주식에 대한 매력도를 낮추는 요인이 완화됐다는 거죠. 말이 너무 어렵군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이거는 바로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결정적으로 봐서는 국채 금리가 지금 보면 뭐 이제 우리 이제 일반 투자가분들도 예전에는 국채 뭐 환율 그는 머리 아프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일반 투자가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환율은 이제 많이 열려 있어요. 그 왜 그런지 했더니 이제 조금 자녀분들을 해외로 유학 보내신 분들은 매달 학비를 보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가끔 물어봅니다. 환율을 몇 원 정도에서 롱 포지션을 취하고 이제 그런 표현까지 사용을 해요. 근데 환율까지는 왔는데 이제 국제금리 들어가게 되면 머리가 좀 아픈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주식 사는 결정적 트리거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거는 기조가 맞긴 맞는데 이게 속도가 둔화됐다는 거고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많은 연준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못 가는 겁니다. 여기 결정적 트리거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국채금리가 올랐다는 말은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회복이 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대민한 게요. 미국의 확진자 수가 지금 제가 지난주에 미국의 마스터스 골프 대회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미국 스포츠를 보게 되면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그냥 갤러리들이 입장을 하고 있고 그냥 다녀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의 지금 확진자 수는 다시 5만 명 밑에서 8만 명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일 확진자가. 근데 백신 보급률은 미국이 지금 20% 후반 30%까지 왔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큰 소리를 빵 쳤냐 하면은 5월 말까지 1억 명에 대해서 백신을 다 접종을 시키겠다 해놨더니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는데 그럼 채권 강세 요인입니다. 금리. 그런데 뭐냐면 다시 확진자가 올라가고 있고 다시 유럽이나 프랑스라든 일부 국가에서 봉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이 현상이 좀 생기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국채금리가 주춤한데 외국인이 주식을 사는 건 뭐냐 하면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경기가 좋아진다고 판단할 때는 지표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숫자. 네. 그게 바로 경제 지표예요. 네. 근데 지금 3월 달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서비스 지수가 너무 잘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숫자가 잘 나오니까 실물을 떠나가지고 일단 경기 회복 쪽으로 밀어주자.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사실 삼성전자 주주가 215만 명 이상 된다는 뭐 뉴스도 나왔었으니까 네. 워낙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 체감이 잘 안 되는 게 네. 삼성전자가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주가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이 사긴 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앞으로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이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이게 정말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하다가 또 갑자기 또 팔고 나갈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통상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굳이 너무 장밋빛 전망을 쏠 필요도 없고, 한 가지 제가 주지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미국에 우리가 3대 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우존스 산업지수, S&P 500 지수, 뭐 나스닥 지수, 다 신고가입니다. 나스닥은 아직 신고가가 아니지만, 다시 이제 S&P나 다우는 신고가인데, 한국 증시도 사실은 신고가예요. 이 신고가입니까? 하면 어떤 분들이, 아니, 뭐 코스닥 1000이 무슨 신고가야. 2020년 그 전에 1000 이상도 갔었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20년 전, 왜냐면 코스닥은 1996년도에 지수 조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000 이후로 보게 되면 뭐 우리가 말하는 텔레비전에서 말하기 좋은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라도 20년이라는 시가총액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 증시는 신고가로 대응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신고가 패턴에 맞게 매매하시면 되는 거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200이라는 포인트가 있지만은 지수만 놓고 보면 신고가는 아니죠.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시장에서 차지 비율이 그러니까 높죠. 이제 동학개미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명명하니 많은 일반 투자가분들 중에 주식의 경험이 좀 없으신 분들도 많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불안하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1월 달에 삼성전자 많이 사고 현대차 많이 샀잖아요. 네. 기아차. 그분들이 다 우리가 밖에서 말하는 줄인이가 아니에요. 줄은이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왜 삼성전자를 선택했냐 하면은 그는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도 2020년도 정시를 저 포함해서 저도 한 4월 달까지는 당황을 했습니다. 이렇게 올라올 게 아닌데. 근데 5월 달 정도에 그냥 받아들였어요. 이거를 코로나로 보면서 장을 보게 되면 작년에 랠리를 즐기지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차탄 해가 딱 바뀌면서 이것 봐라 하면서 새 돈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정말 루키예요. 루키 자금. 그래,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세계 한 100대 안에 기업이 들은 거.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게 되면 좀 똘똘한 투자가들도 사실은 삼성전자를 많이 샀다는 건 뭐냐 하면, 아직도 많은 투자가분들이 세계 경제나 코로나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기업을 선택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주가는 제가 이런 말하면 조금 주주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주식을 이렇게 10년, 20년 쭉 봐온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오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게 좋다. 네, 그냥 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게 삼성전자가 할 일이고. 왜냐하면 외국인이 주식을 1조로 사면 뭐합니까? 그 중에 절반을 삼성전자 삽니다. 그렇죠. 지금 2조 4천억을 한 20거래일날 매수를 했는데 그 중에서 1조 2천억이 삼성전자예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 상승률은 8만 1,000원대에서 8만 6천원, 주당 5천원, 그리고 지금 8만 4천원대면 제가 원래 사실 주식을 하면서 너무 이렇게 가격을 정확히 알면 안 되는데 삼성전자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도움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문의 주시잖아요. 외국인이 주식을 계속 삽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삼성전자 주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낫습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주식은 채권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식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하여튼 좀 지루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워낙 벌써 변동이 댓글이 지루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네, 하여튼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렇다면 지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막 매수하는 뭐 요즘 보니까 LG화학도 좀 사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매수하는 종목들을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건가? 맞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코스피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많은 투자가분들이 또 혼자 뭘 공부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데 그것도 보시고 대신 제가 가끔 추천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내가 주식을 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하시는 분들은 퇴근하고 나서 시간 날 때 한 20분 정도만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쉬운 팁이 하나 있어요. 얘기해 주시죠. 당일 외국 코스피 쪽 종목은 당일 외국인 순매수 종목을 매일 모니터링을 해주세요. 10분도 안 걸려요. 근데 모니터링 한다고 만약에 삼성전자 샀네 그러면 그렇다고 삼성전자 사면 안 돼. 왜? 왜냐하면 우리가 그 수급을 보면 그 뭐죠? 금액 기준, 수량 기준으로 잡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한 단계만 더 업터가면 돼요. 그러면 왜냐하면 지분율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00주란 말이에요. 여기에 뭐 만약 10주, 뭐 1억 샀습니다. 그렇다고 그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주가가 10% 오를 수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코스피 종목들은 어떻게 수급을 분석을 하냐면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수 종목으로 보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노력만 해주시면 쉬운 게 뭐냐면 지분율의 추이를 주가랑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지금 하면 아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1월 달부터 4월 현재까지 가장 지분율을 우상향 섹긴 섹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죠? 그냥 말씀 못 드리죠. 잠깐 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1년 접어들어서 1월 2일 첫 거래일부터 4월 14일 현재 거래일까지 지분율을 지속적으로 늘렸던 섹터가 유일하게 딱 하나 있어요. 장이 그렇게 3월 달까지 뭐 흔들흔들 금융주입니다. 그게 바로 신한금융지주였고 KB금융 물론 주가는 조금 못 먹는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지분율하고 외국인을 볼 때는 이 상반되게 봐야 돼요. 상반되게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아까 저한테 문의 주시던 거 3월 26일부터 2조 6천억 4천억을 샀는데 종목을 이제 트래킹하면 나와요. 삼성전자 그중에 절반 샀습니다. 네. 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큰 가격 변동에 그 다음이 의미가 있어요. 지분 연속적으로 들어온 기업들이 뭐냐 하면 바로 카카오와 SKT였어요. 네. 그리고 LG화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LG화학이 1월 달부터 수많은 풍파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은 사실 중간에 한번 털었던 적이 있긴 있어요. 외국인들이. 언제? 저는 압니다. 폭스바겐? 아니요. 반도체 분쟁? 아니요. 왜 큰 자금들이 어떤 기업을 투자를 늘리다가 이 지분을 딱 털 때는 언제 터냐 하면은 그 기업, 내가 이 기업을 보고 투자했는데 기업이 내 허락 없이, 주주 허락 없이 뭔가 액션을 취했을 때입니다. 바로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한다는 이슈가 나올 때 외국인 입장에서는 약간 뭐, so what? 이런 거죠. 사실 그때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죠. 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한 80만 원대 정도까지 내려갔던 LG화학의 주가가 다시 90만 원대 온 거는 외국인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지만은 사실은 외국인이 주식을 지금 한 3, 4주 동안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률이 시장 대비 지수보다 아웃퍼포먼한 기업들은 카카오, SKT, LG화학, 포스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공식을 앞으로도 계속 적용을 해본다면 네. 앞으로 이제 계속 장마감 후에 지속적으로 어떤 종목을 사는지 지분율이 높아져 가는지를 네. 체크해서 그 종목에 따라 들어가자. 지분율까지 보려니까 만약에 또 머리 아파. 그러면 뭘 보면 되냐면 연속일수를 보시면 돼요. 연속일수. 네. 그리고 나서 최소한의 차트. 근데 사실 이런 말이 있었죠. 과거부터 사실은 외국인을 네. 따라서 해라라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네. 이 코로나 이후에 개인 매수세가 워낙 커지면서 개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제는 좀 그것은 이제 지나간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결국 보니까 외국인이 사야 이 종목이 오르는 것 같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코스피 시가총액 만약에 1위에서 한 100위권 내 종목들은 일단은 외국인 수급과 같이 하면 성률 기준으로는 7할은 먹고 들어갑니다. 예. 네. 그건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